안녕하세요. 퍼스널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 중에 하면 좋은 얼굴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요. 사실 제가 여태 소개해드린 모두 운동이나 스트레칭, 교정 중에 하셔도 무관하시고 효과 보실 수 있으세요. 다만 오늘 설명드릴 얼굴 운동은 교정 중에는 원치 않은 얼굴 변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효과 볼 수 있도록 모아둔 운동이에요. 우선 교정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면서 고민하는 얼굴 부정적인 변화는 볼살이 빠지고 관자가 꺼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얼굴을 브라켓 페이스라고 따로 부르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노화에 의해 생기는 얼굴 변화와 유사해요. 나이가 되면 얼굴에 지방이 빠지는 부위가 있고 지방이 반대로 모여서 처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살이라든지 관자 부위라든지 눈밑 이런 데는 지방이 꺼지는 부위고요. 반면에 팔자주름 위는 지방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죠. 어때요? 지금 설명드린 게 브라켓 페이스와 유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일까봐 교정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흔히 이런 얼굴 변화는 교정 장치나 교정 중 생긴 얼굴 습관의 변화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얼굴 근육이 제 기능을 회복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요. 다만 요즘은 교정 시작하는 시기가 다양해지면서 20대 후반에도 교정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이 시기에는 실제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노화가 같이 일어나서 생기는 변화는 교정이 끝난다 할지라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 나이가 드는 건 생각하지 않고 교정 때문에 노화가 됐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교정 중에 좋지 않은 얼굴 습관은 이런 노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틈틈이 얼굴 근육 운동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각 부위별로 변화가 생기는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흔히 해골상이라 그러는 볼살과 관자살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변화는 씹는 근육이 위축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교정 중에는 치아가 움직이면서 맞물림도 잘 맞지 않고 통증 때문에 잘 씹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씹는 근육인 깨물근이나 관자근이 위축되게 되어요. 깨물근이 위축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 쪽은 이 사각턱 부위에 있는 이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되긴 하지만 여기가 갸름해지는 거는 심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세요. 문제는 뼈의 지지를 받지 않는 볼 쪽은 움푹 오목하게 패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꼭꼭 잘 씹어 드셔야 되세요. 먹기 힘들다고 대충 씹고 잘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 이 부분의 위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으로 꼭꼭 씹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볼페임은 보통 교정 시작하고 초반 3개월에 많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막 곱창도 드시고 갈비도 뜯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쯤이 되면 보통은 근육도 회복이 되는데요. 문제는 습관 자체가 고착화되면 페인볼도 잘 돌아오지 않으니 왼쪽 오른쪽 10번씩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교정 중이거나 조만간 교정하실 분들 보톡스 맞으시면 이런 볼페임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비추입니다. 보톡스는 교정 후 얼굴 근육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장치를 제거한 적어도 6개월 지난 이후로 고려해보세요. 그 다음 관자 부위에는요, 이 관자근이라 불리우는 부채꼴 모양의 넓은 근육이 있어요. 이 관자근은 우리가 씹을 때 주로 쓰는 근육, 좀 전에 설명드린 이 깨물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씹을 때 입을 다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벌렸다 다물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깨물근은 입을 이렇게 꽉 깨물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발달하기 쉬운 반면 이 관자근은 깨물근을 보조하는 역할에다가 이렇게 다물기 시작할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기는 힘들어요. 또한 관자 부위는 이 지방이 노화와 함께 굉장히 잘 빠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지방과 근육이 소실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평소 관자근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여러 번 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요. 보조적으로 관자근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관자근을 강화하는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입을 손가락 2개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턱이 건강하고 입이 크신 분들은 더 크게 벌려도 상관없지만 이 손가락 3개 이상 벌리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입을 다물어서 이 손가락 1개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3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천천히 벌려주세요. 관자 부위에 손을 올려서 이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운동은 빨리 하면 오히려 근육에 충분히 긴장되지 않으니 천천히 하시면서 이 아래턱은 아래로 내려간다 버티는데 근육의 힘으로 올린다는 생각으로 아래턱을 무겁게 위로 올려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세요. 한 번에 10번 정도 2세트 하시고요. 뭐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지만 사실 이건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틈틈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운동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만 이 근육은 깨물근 만큼 강한 힘이나 스트레스를 견뎌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욕심내서 많이 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관자군 강화 운동을 비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갈이 이악물기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갈이 이악물기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근육이 많이 피로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통증을 두통 양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갈이 이악물기뿐만 아니라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이 운동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이렇게 딱딱하고 턱관절 소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소리가 나기 전까지만 입을 벌려서 운동을 해주세요. 이 소리가 나는 걸 계속 재현하면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이 해골상 얼굴이 되는 원인이 이 옆볼이나 관자가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볼이 빠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평소 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앞볼 근육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교정 중에 많이 빠지는 근육 중 하나가 이 앞볼 근육이에요. 이 앞볼 근육이 빠지게 되면 눈밑이 꺼져서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퀭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입 주위랑 멀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그 원인이 교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못생겨졌다고 생각하죠. 그럼 교정 중에 왜 앞볼 근육이 빠지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잘 웃지 않아서예요. 교정 중에는 장치가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잘 웃지 않게 되고 웃더라도 입술 끝만 살짝 올려서 웃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위축돼서 앞볼 부위가 꺼지게 돼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웃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웃음 근육 강화 운동을 따로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앞볼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앞볼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위 입술을 흥 하고 올려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이 앞볼 근육의 힘으로 이 손가락을 밀어낸다는 힘으로 탱탱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최대한 버티시고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앞볼 근육이 바들바들 떨리는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 적응 안 될 때는 5초 정도 하셔도 되고요. 적응되실수록 시간을 점점 늘리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교정 중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은 운동으로 개선하기 힘들어요. 앞에 설명드린 변화들은 근육이 위축되어서 생기는 변화인 반면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는 이 브라켓 장치와 관련이 많기 때문이에요. 장치가 들어가면 장치 부피만큼 입술이 튀어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팔자주름 부위는 이게 꺼져서 더 깊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장치를 제거하면 바로 개선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교정 장치, 특히 송곳니 쪽 장치는 입꼬리 쪽에 위치하면서 말하거나 웃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입꼬리나 입술 주위 근육이 어색하게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 근육의 수직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입가나 팔자주름 주위에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억지로 힘을 줘서 입을 다물면 이런 주름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평소 입술을 이렇게 다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푸 하고 벌리는 것도 좋아요. 특히 장치 입꼬리 끝에 걸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니까 꼭 피해주세요. 오늘은 교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얼굴 변화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얼굴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개개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얼굴의 변화라든지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혹시 이 운동으로 부정적인 얼굴 변화가 생기는 듯 하다면 당장 중단해주세요.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운동하고 계신지 혹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얼굴 변화인지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궁금하신 사항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졸고 광대 스마일 안녕.